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은 폭동이었고 계엄군도 의도적인 살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결정되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호남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하고 이송하는 동안 정부가 작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이런저런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광주 동운고가 포장 보수 공사로 인해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차량 통행이 부분적으로 통제됩니다.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자신은 5.18 식김굿의 제물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어떤 주장을 했는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는 출간된 회고록에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썼습니다. 회고록에서 시종일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 5.18 사태라고 칭한 전 씨는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는데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빼앗은 장갑차를 끌고 와 국군을 죽이고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으로 국군을 사살한 행동을 3.1 운동과 같은 운동으로 부를 순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5.18 당시 계엄군의 시민 살상 행위를 부인했고 발포 명령 역시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며 자위권 발동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5.18의 책임자로서 법정에 선 건 역시 자신의 유죄를 전제로 재판이 연출된 것이라고 강변한 전두환 씨는 자신이 5.18 직후 대통령이 된 원죄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식김굿의 제물이 됐다. 자신이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처럼 그동안의 사법부 판결과 역사적 평가를 정면으로 뒤집는 전두환 씨 주장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궤변이라며 전 씨를 맹비난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발포명령 존재를 부정하고 5.18 때 의도적 양민학살도 없었다는 궤변을 이처럼 자신 있게 늘어놓을 수 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5.18 특별법으로 진행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을 추궁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발포명령자는 전두환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와 1996년의 검찰 수사, 그리고 2007년에 국방부 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나섰지만 모두 다 실패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사법적 판단과 역사의 평가가 끝난 사안이지만 자신의 반론을 담은 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논란의 영역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변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자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죠. 정치권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는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인데도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전 씨를 맹비난했고 윤장현 광주시장도 비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응징하지 않는 이런 황당한 궤변과 역사가 우리 후손들을 혼란케 하고 나라의 국기를 문란케 하는 일들이 자행될 수 있다는 걸 학습하고 있습니다. 5월 영령을 욕보이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전두환 씨의 회고록은 발포명령자 확인 등 5.18 진상규명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입니다. 올 봄 들어 가장 따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나주와 담양 22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20도 이상에서 머물겠는데요.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한낮에 더운 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저녁이 되면 다시 서늘해지니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현재 곳곳에 끼어있는 안개는 낮에도 방무나 연모로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까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에서 모레까지 20에서 60mm 강우가 예상되니까요. 내일은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 2.9도, 장성 1.9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22도, 구례 23도, 보성이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본선에서도 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호남의 선택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광주 전남은 90% 안팎의 표를 하지만 당시 민주통합당이 둘로 나뉜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에서 몰표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호남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각각 60%대의 비슷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도 좁혀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5년 전보다 더 준비됐다며 본선에서도 압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선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정권 교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호남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라고 판단한다면 반문 정서가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문 후보 측의 전두환 표창 발언이나 부산 대통령 발언을 계속 문제 삼는 것도 호남의 반문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문 후보는 호남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약속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은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호남에서 참패했던 지난해 총선의 아픈 기억을 딛고 대선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3년 동안 변하지 않는 다툼이 있습니다. 작업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를 정부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논란이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하면 의혹만 만들어지겠죠.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인양 과정에서 절단된 세월호 좌측 램프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굴삭기와 차량은 사전에 계획 공지도 사후 통보도 없이 제거됐습니다. 작업 현장을 참관하던 유가족들이 발견해 외부에 알려졌고 매일 작업 상황을 공식 발표하는 해양수산부도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드러냈어? 하루가 지나서도 속 시원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수부가 작업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웠습니다. 굴삭기 화물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체 천공을 통해 배수하는 것 이외에 선체 무게를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밝히면서도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작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이미 3년 동안 인양 과정에서 선체 훼손을 놓고 갈등들은 숱하게 겪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세월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가 계속 가족들한테 협조적이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항상 저희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 참관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허락된 것 하루 2번에 2시간가량. 작업 과정에 대해 부족한 정보 공개가 불신을 낳고 의혹을 만드는 상태에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다 한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진도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슬픈 항구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참사 발생 3년 만에 세월호를 떠나보낸 팽목항은 이제 기억의 항구로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인 팽목항. 가족을 잃은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녹아든 공간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를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이 떠난 팽목항은 여전히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애들 찾고 그다음에 애들 이제 합동 연결식까지 끝나면은 그때 여기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모여.
미수습자 가족들은 떠났지만 아직 팽목에는 분향소와 세월호 가족 회의실, 성당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말 3,000명의 추모객이 찾은 것을 비롯해 오는 10일 추모 예배와 16일 세월호 3주기 문화행사 등이 잇따라 열려 대규모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군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인 팽목항 기다림의 등대와 하늘 우체통 등 세월호 관련 시설물을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 가족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이고 항구 인근에는 국민해양안전체험관 등 추모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팽목항의 본명인 진도항 개발공사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배후부지 공사 재개를 시작으로 연안항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멈췄던 팽목항의 시간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수색을 위해 객실을 절단하는 방안을 육상 거치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조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은 목포신항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절단 분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객실을 분리하지 않고도 성과가 나오면 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체 정리업체 코리아 살베지 유찬열 대표도 선체를 분리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세월호 미수습자 신원 확인을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단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해양수산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방부 유해발굴단 파견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LG U+ 고객센터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여고생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과 관련해 취업률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실습을 멈추고 실습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직업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 실습을 위해 전공과 무관한 현장 실습을 거부하는 등 7대 선언과 3대 요구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 경기의 장기 불황 속에 수준안이 지속되면서 대불산단의 조선업체 불황 정도가 울산 지역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선업 근로자 수 감소율은 울산이 16.6% 줄어든 반면 대불산단 등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는 18.9% 감소했습니다. 또 임금체불도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는 1년 전보다 4.3% 증가한 반면 목포 지역은 13.2%나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세계 청년축제가 올해도 오는 7월 28일부터 광주 도심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윤현석 총감독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계 청년축제가 어떤 축제이고 또 주제는 어떻게 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로 세 번째로 맡게 되는 2017 세계 청년축제는요. 기존에 2015년도 세계 유니버셔드 대회를 기점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우리 광주에 모여서 함께 끼와 또 열정을 이제 펼치는데 그런 장을 마련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만들어진 축제고요. 올해는 이제 청년을 한다라는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도전하고 또 상상하고 그런 일을 행동하는 어떤 청년의 어떤 자존감 있고 또 주도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번 축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세계 청년 축제 프로그램 중에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전과 이제 비교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그전에 좀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좀 축제적 요소들을 좀 고민하셨다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광주의 청년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또 청년들이 광주에 와서 함께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고 또 교류하고 또 함께 뭔가 또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셔서요. 아마 네트워크형 플랫폼 축제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그런 관계들을 청년들이 직접 뭔가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데 역할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더 신경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축제까지는 석 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제가 총감독으로 일단 선임이 되었고요. 이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 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면서 이 감독 혼자 이렇게 모든 걸 다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축제 준비 기획단 같은 또 다른 그런 기구를 또 만들어서 다양한 청년단위의 의견을 또 수렴하고 또 역할들을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축제에 함께하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축제가 이제 준비되는 과정 중에서요, 축제 기획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축제를 좀 더 참여해보고 싶고 또 기획하는 데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 축제 기획학교 내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축제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내용들을 가지고 또 축제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방안인데요. 청년들의 관심이 좀 뜨거워서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 시책 중에 하나가 또 청년 도시 조성 이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세계 청년 축제가 청년들이 바라는 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기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축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 사회적 약자라든가 좀 자조적인 시선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광주의 청년들의 모습은 좀 더 주도적인 삶을 기획하고 또 스스로 일을 찾아가고 또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또 축제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광주가 청년 도시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축제를 통해서 비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기간 준비 잘하시고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여수에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진달래가 만개했는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여수 영취산의 진달래를 최소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산이 온통 분홍빛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랑의 기쁨이란 꽃말이 있는 진달래. 봄날의 햇살은 살랑이는 바람을 타고 분홍빛 꽃물결을 이루며 성큼 다가온 봄을 실감합니다. 붉게 물든 산을 배경 삼아 즐거운 추억도 남깁니다. 산 중턱까지 활짝 피어오른 진달래를 감상하면 어느새 절로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소문 듣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꽃이 너무 만발해서 너무 자랐고 꽃 냄새가 많이 나서 너무 좋고요. 예, 행복합니다. 해마다 봄꽃을 찾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진달래 군락지. 진달래 축제가 열린 지난 주말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른 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이 영취산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피잖아. 딱 좋아요. 부부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는 것도 저는 진짜 권장하고 싶은 산이 영취산이죠. 진달래 수만 그루가 분홍빛으로 물들어 해마다 봄이면 장관을 이루는 영취산. 현재 80% 정도 만개한 영취산 진달래는 이번 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춘권 스키야키 똠양꿍, 아시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유명 셰프들과 함께 아시아의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4월 5일부터 2달 동안 ACC 푸드라운지 쿡 아시아가 열립니다. 중식 요리대가 이연보, 훈남 셰프 이재훈과 같은 스타 셰프들이 아시아의 대중적인 음식을 소개하고요. 셰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쿠킹 콘서트 시간이 마련됩니다.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의 요리를 현장에서 보고 또 함께 요리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아시아의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요리와 관련된 문화 이야기도 풀어냅니다. 아시아의 요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실전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쿠킹 콘서트에서 선보인 요리를 광주 지역 실력파 셰프와 함께 직접 만들고 또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식재료비를 포함한 참가비가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광주 동원고가의 차량 통행이 부분 통제됩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10일까지 동원고가의 포장 보수 공사를 위해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차량 통행을 부분적으로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행량이 적은 야간 시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농가 인구가 25년 만에 7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 농가 인구는 총 35만 명으로 25년 전인 1990년에 비해 69.4%, 79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70세 이상의 농가 경영주는 10명 가운데 4명가량으로 1990년에 비해 176.5% 증가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외곽 지역과 영광군을 관할하는 서광주 세무서 광산지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광주 세무서는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 맞은편에 광산지서 청사를 마련하고 납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관할구역은 광산구 평동, 삼도동, 볼량동, 어룡동과 영광군 전체이며 납세 인원은 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광주시 산하 기관장 공백 상태와 관련해 국민의당 소속의 광주시 의원들이 논평을 내고 윤장현 시장에게 원칙과 소신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윤 시장이 거부하고 시의회마저 들러리 세우려 한다며 이같이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원 추천과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 F1 경주장 활용 방안으로 추진된 전남 그랑프리에 중국 측 참여가 불확실해지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남도는 2014년 시작된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을 오는 9월 전남 그랑프리로 확대 재편할 예정인데 사드 배치 갈등 속에 중국 측의 참여와 중계 방송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레이싱팀을 초청하고 국제선수가 출전하는 대회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목포 신항내 셔틀버스가 탄력적으로 증편 운행됩니다. 목포시와 해양수산부는 석탄부두 임시주차장에서 목포신항 정문까지 1.2km 구간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평소에는 2대 배치하고 주말 등 추모객들이 붐비면 5대까지 늘려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또 임시버스를 투입해 목포역과 목포신항만을 1시간 간격으로 1일 11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입니다. 올 봄 들어 가장 포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나주와 담양 22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도 20도 이상에서 머물겠는데요. 낮 동안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더운 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저녁이 되면 다시 서늘하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곳곳에 낀 안개는 낮 동안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으니까 호흡기 건강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부터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강우가 예상되니까요. 내일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2.9도, 나주와 화순 1.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22도, 구례 23도, 보성이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m 안팎으로 물결 잔잔하게 일겠고요. 당분간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내리기 시작한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